안녕하세요, 풍사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 뭐냐, 이란 저기 타격, 미국이 이란 타격했다는 그 뉴스가 몇 시간 전에 나왔죠? 몇 시간 전에 나왔는데 이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갑론을박이 많고 지금 뭐랄까, 일단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정보가 아무래도 제한적이니까. 근데 워낙에 인터넷이 빨라가지고 저게 한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일 그냥 실시간으로 신뢰도가 높게 볼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비트 비트코인하고, 그리고 석유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석유를 지금 원유, WTI 원유 선물, 이게 왜 인베스팅에 안 나오지? 2.78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하네. 아무래도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실시간인지, 닫았죠. 그러니까 이게 반응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추가 타격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트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요.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인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이거 어느 정도 예상은 됐거든요. 근데 주말 전에, 잠깐만요. 자, 이제 여기 정우님도 말씀하듯이 이란 협정 긍정적 결론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일단 뭐 해볼만 하기도 하고, 정치 뉴스는 언제 뒤집어져도 뒤집어지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차트 자리가 매력적이다. 차트 자리가 다시 봐도 된다. 제가 이때 이거를, 이 차트 모양을 보고 다시 봐도 된다. 이거 3편 아닌데. 흥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뉴스가 시장을 조금 저거 했냐면, 물론 미국 이란 협정. 아이고. 보면은 뭐 이거는 좀 지금 얘기고, 조금 예전 하면은 그런 얘기도 막 있었거든요. 한 하루 이틀 더 전에는 뭐 잘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4시간 1일 전, 핵 협상소 기식의 유가 하락, 이런 거 있었어요. 1일 전에는 이런 거, 핵 협상 진행해도 막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리고 딴 게 아니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제일 이번 기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선거예요.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미국 정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를 무조건 내릴 거예요. 무조건 내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무조건 내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거 하는 거고. 지금 트럼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떨어져요. 왜냐면 내부 그것도 있고 해서, ISA, 막 난민들, 불법 이민자들, 어쨌든 그런 거 계속 해갖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되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거 정치 저거들이 항상 역사적으로 항상 하는 건데, 트럼프도 그걸 하려고 하는데 외연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외연. 그러니까 외연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전쟁이거든요. 지금 잘 보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뭔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베네수엘라를 치죠. 대만을 건드리죠. 그리고 그린란드를 건드리죠. 막 캐나다를 먹겠다고 하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이슈를 외부로 돌리려고 그래요. 그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란도 하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대북도 때에 맞춰서 여차하면은 필살기로 분명히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영웅 트럼프, 히어로 트럼프로 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지지율을 늘리려는 한쪽에 그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예요, 경제. 그래서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유가를 누르는 거예요. 유가를 반드시 올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란을 때리는 것 자체가, 그럼 유가가 당장에 오르지 않냐. 그래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 아니냐. 근데 반대로 지금 최근에 뉴스가 또 이런 게 또 있는데, 이거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채널도 되게 괜찮아서 여기서 본 거긴 한데 제 내용보다는 자 여기 보면 이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10시간 전에 이 그 준돌림이라는 분이 이번 주에 그 저거를 리뷰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영상. 근데 여기서 21분쯤에 보면은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 이런 뉴스가 이거 저거 캐나다 저것도 중요하고 하나오션도 이것도 중요하고 자살 소각 새만금은 이제 터졌죠 금요일날. 저 금요일 새만금 이슈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 핵 협상 종료하고 요거 여기서 이거 아닌데 이거 뉴스가 아닌데 이거 그 무슨 저기 했어요. 그 이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이 채널에서 이건가? 이거 중 외교부 자국민 이란 철수 권고 해갖고 지금 중국 쪽에도 미리 언지를 준 거예요. 우리 때릴 거다. 그래서 빨리 너네 그 중요한 거 빼라. 여기서 큰 리스크가 3개가 있어요. 3개. 이게 진짜 저 이란이 저기 누구야 미국을 타격했다는 아까 그 뉴스도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게 WWF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되게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엄청 빨리 끝내려고 단기 속견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하메네이 정권을 어쨌든 이제 축출하는 게 기본 목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정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다 치고 중국 저기다가 저런 걸 미리 얘기한 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서로 그 묵인하에 그 대신 내가 이제 트럼프가 4월에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어떤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중국 쪽이 타격에 가면은 중국이 어쨌든 오일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도 수입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제재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기네가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수입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그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시가 상당히 타격도 많이 받고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포가 이제 조정이 되겠죠. 그 중국 이슈, 중국 뭐 러시아는 좀 약간 다르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란이 공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일부 분들은 뭐 이렇게 저기 뭐냐 오늘 하루 종일 톡방에서 그 얘기 하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 우리 장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지 뭐 진심인 것 같다. 뭐 이게 뉴스에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하는가 여기 이거 미국은 사망 소식이 미국 쪽에서 사망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면이 새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미국 시장은 굉장히 흔들리고 그 막 비트코인이 그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분 저기 MBW님이 발생이라는데 뭐 사망자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지표가 항상 말해줘. 시장이 말을 해줘요. 시장이 좋됐다 하고 먼저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뉴스를 받아보는 분보다 시장이 훨씬 빨리 반영해요. 훨씬 빨리. 그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때였어요. 그때쯤이 아까 얘기했던 때가 한 이때쯤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무렇지도. 오히려 막 말을 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이슈인 상태다. 물론 여기서 한 방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는 이런 걸 다 확인하고도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고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우리 장에 어찌 보면은 그 되게 행운인 게 이번에 일단 우리 장도 그 단기적으로 한번 고점 신호 비슷한 걸 맞아가지고 약간 주춤했었잖아요. 역대급 거래 대금 터지면서 근데도 박스권 이게 대금 터지면서 개인 순매수가 이만큼 받았는데 들어 올리질 못했잖아요. 결국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 서로 미묘한 상태로 끝났는데 거기서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한국인 한국인뿐만 아니라 예탁 자산이나 그런 것들이 역대급으로 들어온다 그런 수급도 계속 수급 요인이 있었는데 외부 변수로 나스닥이 어쨌든 약간 그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나스닥 잠깐만요. 맞네. 나스닥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1%가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0.3% 떨어졌다가 띡 떨어졌다가 막 오르고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이 훨씬 강한데 어쨌든 이런 영향이 있어요. 이 영향권에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 뭐 나스닥은 꼬라박았는데 우리나라만 치고 올라간다? 그런 거 정도는 안 나와요. 그냥 횡보하든가 덜 떨어지든가지. 나스닥 쳐박는데 막 그 뭐야 엔비디아 개쳐박는데 삼성 하이닉스 뭐 미친 듯이 날아간다. 그러게 안 돼요. 이게 버틴 것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5%막 마이너스 2%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버티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영향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근데 나스닥 지수가 그거를 다행인 거는 월요일 밤에 확인하고 화요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지금 포지션상 유리한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강세장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웃긴 거는 공교롭게도 항상 이런 일은요, 이런 고점에서 뭔가 일이 터져,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그 경고를 했던 이유가 뭐 차트적으로는 저는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뭔가 어떤 구실에서라도 뭐가 이상 나올 거다라는 약간 그 위화감이 있다 그런 식의. 근데 고수들이 대부분 다 이런 자리 피한단 말이에요. 도망친단 말이에요. 위험하다 그러면서. 근데 심플자가 이걸 왜 종가 베팅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근데 심플자가 계속 롱뷰를 보다 보니까 재미를 보다 보니까 거의 맞았죠. 근데 그러면서도 조심했단 말이에요. 고수들은 약간 풀비중을 때리지 않고 약간 감당 가능할 만큼 해서 대응해가지고 어쨌든 강세장이니까 위로는 많이 열려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그 하방을 계속 노리면서 그러지 않고 감당 가능한 금액에서 충분한 그 수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위로 많이 베팅해놓고 위로 이제 그거죠. 손익배 기준으로 위로 베팅해놓고 그 비중을 안 때리는 거죠. 뭐 풀비중 때려서 여기서 재수 좋게 막 쭉 먹었으면은 그거는 진짜 그냥 운인 거죠. 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신고가형이 언제 꺾일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꺾일지. 이런 가짜 말고 이렇게 두 번만 이렇게 꺾여도 고점 대비 지금 여기서 이 마이너스 24%면은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서 저렇게 되면 이상한 기차 있어서 여기서 지금 고점 대비 이만큼 빠졌다 쳐봐요. 10%가 빠졌어요. 삼성전자 10% 빠졌으면 지수도 비슷하게 빠졌거든요. 이 사이에 종목들 거의 막 20, 30%씩 박살나요. 풀비중 여기서 담고 있었으면은 한 이틀 만에 30%가 박살나는 거야. 20, 30%가. 그러면 이거 못 버텨요.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 그러니까 손절을 못 해. 근데 이번 장은 그러든가 말든가 무조건 살려줘. 무조건. 막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막 마이너스 6.88 이렇게 떨어져도 살려줘요. 무조건 살려줘. 지금 장은 또 앞으로도 계속 살려줄 것 같아요. 막 삼성전자 30만원 막 이런 건 그냥 가볍게 갈 거 없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한 이음봉 여기 지수로 봤을 때 지수를 한번 봐봅시다. 지수가 또 강해. 현대차가 올려가지고 삼성전자 좀 팔면서 현대차 겁나 사서 지수 강하죠. 그럼 여기서 상대적으로 지금 6,300 찍고 고점 대비 6,300 찍고 6,300 얼마입니까? 6,347 저게 찍고 내려온다 치면은 만약에 내려온다 치면은 이 정도만 내려와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요. 근데 이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엄청난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 이거 5일선만 깨져도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격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강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솔직히 조금만 조정받아도 아마 이 두 번처럼 살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처음 깨지는 자리는 그 조정의 그 매수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지금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첫 번째 강세장의 첫 번째 투매는 무조건 기회, 무조건 기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상방이 널려 있고 절대 하방을 외칠 타이밍이 아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저기 이란 이슈 이런 게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홍구석유를 왜 이거를 롱뷰로 계속 관점을 봤냐면은 두 가지. 아까 저런 중국 뉴스 저런 걸 미리 봤었기도 했고, 근데 그걸 톡방에 안 풀어놓은 거는 그게 뉴스가 올라갔다 지워졌다 막 지맘대로 해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뉴스는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뉴스는.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에 의존하다 보면 관점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뉴스가 확실한 것도 아닌데 물론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정치 뉴스를 워낙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돈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고 역대급으로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윗꼬리다고 빠졌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게 전형적인 강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대금이 더 붙고 더 붙고, 물론 상한가까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 종목은 워낙에 해지 종목이라 상한가를 막 맘대로 팍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신고가 영역을 터치를 하려고 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거예요. 신고가 영역 막 이런 데서. 그렇다고 해서 막 위점 고점봉이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박스권 저거하고. 그리고 유가의 변동성은 계속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물가 그 달러가 지금 계속 싸지잖아요. 약간씩 그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해. 그럼 달러 대비 지금 다른 금이 올라가고 있고, 그럼 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달러가 싸져갖고 올라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시황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원자재인 석유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근데 지금 석유를 엄청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저 이란 같은 거 타격이 있으면은 석유가 당연히 반응할 만도 하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를 다 하면은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랬을 때 물론 100%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놓고 한번 해먹겠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안 끝나요. 이렇게 안 끝나. 기술적 반등을 주더라도 주고 막 흔들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안 끝나요. 근데 여기서 한번 더 털었잖아요. 끝났나? 근데 돈이 안 빠져나갔잖아. 계속 돈이 줄어들면서 그 장대 음봉 고점 대비 지금 거의 30% 넘게 빠졌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98%에서 24%니까 거의 30 몇 프로, 33%막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 차트적으로 그 기술적 반등이라고 되게 웃긴 거 있어요. 그거 그냥 저항을,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저항을 맞으러 간다. 그 관점으로도 대응해도 되고, 차트적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를 때도 있어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저가 매수세 막 이런 게 붙을 때가 있어. 뭐 아닐 때도 있지만, 이런, 근데 이렇게 돈 들어온 강한 종목은 그런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이유에서라든 뭔가 핑계를 대서라도 올릴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코디즈 컴바인 보세요. 대북주 그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딱 붙이잖아. 그 별로 진전도 없고, 그런데 괜히 뜬금없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게 그냥 막 하다 보면 한번 붙여갖고 또 흔들다가, 이거 더 이상 해먹을 분위기가 아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윗꼬리봉 나오고, 이제 뭐 어쩌고 쌍봉 만들고 터지든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스윙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솔절 자리가 아니다. 손절할 게 아니다. 스윙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내일 또 이게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상황이 종료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갭도 안 뜨고 그냥 그대로 골로 갈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유가 팍팍 떨어지면 더 그냥 해결됐다면서 불확실성 해소 그러면서 유가 이제 안정세 찾아 그러면 당연히 쭉쭉 떨어지겠죠. 그때는 이제 제로가 이제 완전히 이 종목에 한해서는 악재가 완전히 출현한 거잖아요. 그 지속성이 있는 악재, 그러니까 구조적인 악재가 출현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 불확실성이, 원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재료적인 관점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원유 수송 비용,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2일 전 이게 원유 수송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원유 수송 비용이 늘어났는데 원유 값이 그대로겠어요? 이 문제도 있어요. 근데 진짜 어거지로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이거 여차하면 이런 거 갖다 붙이면서라도 흥구서를 올릴 거다. 이런 뉴스도 계속 있고요. 왜냐면 호르무즈 여기가 지금 긴장이 엄청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왜 오르냐면은 그림자 선단 이 얘기도 있지만, 이거 기사 읽어보면 좀 도움 되는데, 왜 올랐냐면은, 이 운임이 오른 이유가, 이거 중동 불안감에 보험금이 엄청 올랐대요. 선박 계약금, 운송 선박 계약금을 엄청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유 수송 비용이 늘어난 거다. 그러니까 되게 원유 중동 거기 이슈가 있으면 계속 발발하면서 거기서 원유가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미리 저거 한 거예요. 선박을 저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원유소 이런 거 이게 어쨌든 이것도 반영할 거다.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로라도 띄울 거다. 저는 이게 약간 차티스타다 보니까 차트에 대한 그 해석을 먼저 하고 이 세력 어쨌건 세력이 붙은 건 맞거든요. 급격하게 돈이 이렇게 붙는 거 보면 이런 종목은 세력이 붙어 있어요. 시장에서 그냥 순수하게 수급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뭐라도 무슨 짓을 할 거다라는 과거의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간간히 설명하는 게, 자, 이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악재가 떴을 때 세력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 이때쯤 코로나 때인데 이 종목이 그 김경수 경남 그 당시 경남지사 저거예요. 관련주예요. 근데 이제 드루킹 그 공판이 있었어요. 드루킹이라고 김경수 관련으로 공판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 저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그 저기 뭐야 한국 컴퓨터 이 종목이 김경수 관련 대장주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 이렇게 상한가 가고 강한 종목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드루킹 그게 실효가 저기 실형 선고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나 다 사람들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실형 선고가 떴어요. 그러면서 그 실제 그 정치 생명 끝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악재 떴긴 떴죠. 그래서 구조적인 악재는 맞아요. 근데 보시면 거래대금 이거 안 터졌잖아요. 96억으로 밀었잖아요. 그 들어온 돈 막 들어올 때 막 800억 막 이렇게 하면서 강한 종목 만들었고 했는데 그 악재를 가지고 요렇게 밀었다며요. 공포투매가 떨어진 거. 이거 개미가 이렇게 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 아마 단기과열 때 이거 단기과열인가? 그 저녁 모르겠네. 단기과열일 것 같기도 하고. 그 공포투매가 터졌어요. 근데 거래대금을 보면 이런 거는 일단은 의심해봐야 돼요. 점화가 아니잖아. 점화면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아래 꼬리까지 있어. 아예 하한가면 또 몰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이제 악재가 출현하고 지금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악재 출현할 때 잘 보셔야 돼. 이게 기회인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더니 이 종목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뭐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랐죠. 거의 뭐 10몇 프로까지 올랐잖아. 아래 꼬리 기준 한 20% 올랐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도 더 올랐죠. 왜 죽은 종목 이 종목이 죽었으면 왜 저러겠냐고. 아이씨. 왜 이래 차트. 왜 자꾸 절로 뒤로 가. 자,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비슷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막 박스권 만들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세력이 이때쯤에 그걸 붙여요. 다른 뉴스를 붙여. 무슨 김경수 관련 말고 갑자기 탈바꿈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올리더니만 쭉쭉쭉 올리다가 이제 시세 주고 털고 나오는 거죠. 계속적으로 김경수 관련주로 움직였다가 그 시세에 맞아서 하한가 가까이 맞았는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되겠냐고요.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세력이 물론 악재를 맞아서 지들도 저거 한 게 있어요. 그럼 플랜 B를 기용을 하는 거. 얘네들은 어쨌든 수익을 먹기 위해 나와요. 먹고 나오기 위해. 흥구석유가 당연히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해지주긴 하지만 다른 걸로도 엮을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정유 S-오일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차트가 엄청 좋단 말이에요. 정유 그게 기름값이 좀 싸면서 저기 뭐 얘네가 정제 마진이 엄청 높아가지고 차트가 지금 말이 안 돼. 얘도 SK텔레콤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만 알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간다니까. 이런 상태인데 유가가 싸서 그렇긴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유가를 다루는 뭐 이런 종목도 어떤 이유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스타일이 이렇게 하다가도 보세요. 막 지멋대로요. 차트를 깨는 막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지멋대로요. 물론 악재에 반영하고 그게 어떨까 뒤집어지고 제가 이 종목의 그 끼를 알아서 이거 분명히 이렇게 떨어져도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리다가 끝난다. 이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돈이 좀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라든 분명히 이런 건 작업 치고 간다. 수급주가 아니잖아요. 세력주잖아요. 그럼 세력은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 돈 그걸로 고점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에 못 도망간다. 그런 관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저 이란 이슈 가지고 이렇게 작살날 건 아니다. 저 그냥 뭐 핵 협상 된다고 해서 저걸로 끝날 거 아니다. 원유도 이미 운송비 많이 비싸고 저런 핑계도 될 수 있고 중국 외국인들 빼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다. 약간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중국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원유 저 얘기는 제가 그 어제 영상 다루기 전에 이제 저거 하면서 흥구석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게 된 거긴 한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걸 막 설명을 하려다가 막 다른 게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미처 못해서 지금 영상을 다루는 건데, 그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세력주에 대해서는 너무 상식적으로 막 이렇게 떴을 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대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냥 죽이는 종목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약간 시장에 약간 돈이 들어온 약간 뭐라고 하지? 해칭주의 약간 대장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목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대놓고 막 이렇게 해먹을 막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먹고 끝날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 관점이 제일 컸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무슨 핵핵상이 잘 됐다 어쨌다 그랬으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막 반응을 해야 돼요. 뭐 방산주가 막 떨어진다든가, 왜냐면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방산주가 막 오르잖아. 오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이 별로 반응 안 했어요.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뭐 그런 거 나왔을 때, 아니, 지금 말고 막 그 이란 협상 막 나왔을 때 그러면은 막 비트코인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어제 같은 경우는 막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올랐다니까. 어제도 안 오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 세계 저런 것들이 반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뉴스 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괜찮은 뉴스가 아니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그럼 얘 너는 왜 떨어졌냐 하면은, 물론 그런 뉴스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악재로 반영했으면은 얘가 그냥 그대로 꼬로 박았어야 됐어. 대금 터지면서 당대 음봉 뜨면서 막 악재랍시고 막 터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대금 없이 빠지는 거는 대부분 다 의심을 해보셔야 돼, 차트적으로. 그러면서 재료까지 갖다 붙여서 이거 가짜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잘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음봉들은 일단 다른 의미로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잘 준다. 그래서 제가 스윙 관점이 괜찮다. 자리가 포지션이 나쁘지 않다. 좋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을 했을 때, 물론 미국 장의 반응을 보고 비트코인 내일까지, 우리나라 장은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아요. 그때까지 화요일 밤까지, 아니 월요일 밤까지 잘 생각해 봤다가 제일 내일 영상 또 올리겠지만은, 흥구석유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게 등락폭이 지멋대로라서 차트적인 의미도 크게 없고, 지금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럼 또 내동매매 갖고 이렇게 갭 떠서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막 따라가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 말리려고 지금 이런 어려운 종목을 하지 마시라. 어려운 종목. 근데 만약에 얘가 막 난리치면서 그동안 올랐던, 만약 현대차 이런 거 지금 삼양봉 떠서 조금 무섭긴 한데, 지수 막 약간 흔들리면서 이러네. 뭐 아니면 좀 안전한 방이라고 생각하는, 아직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제철, 아니면 대장주로 올라왔는데 저기 상한가까지 갔는데 얘가 지수 그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흔들면서 그래? 그러면 이런 애들 차라리 살 생각을 해야지 흥구석유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어렵단 말이에요. 흥구석유가 훨씬 어렵고 난이도는 얘네가 훨씬 쉬워요. 얘네가 훨씬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오히려 보시는 게 훨씬 낫다. 뭐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다 삼성 하이닉스 이거 들어가서 막 2, 3% 먹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막 30%도 만족 못 해갖고 막 15%뭐 이렇게 10%도 만족 못 해갖고 막 30% 상한가 2연상 3연상 막 5연상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들끓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는 하도 많이 올라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연상 갔으면 좋겠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만족하려면은 이런 애들 금요일날 새만금 이슈가 지속성,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새만금 이슈가 지속성이 있냐 없냐. 근데 이제 시작인데 당연히 이란 이슈랑 무슨 상관이야. 얘네가 이란 이슈 때문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지수 때문에 맞고 어쩌고 하면은 위안 아니고, 얘랑 어디 갔어? 자꾸 이걸 안 올려놨네. 현대에너지, 이런 애들이 지수 때문에 상한가보다 안 시작, 이런 애를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애를. 흥구석유 같은 거 괜히 보지 마시고, 월요일날, 금요일날 워낙 강해가지고 해볼만 안 그래도 사고 싶었는데 난린데 그 지수 때문에
막 그 이란 이슈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계속 노이즈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차라리 이런 애들 주서라. 이런 애들이 막 흔들리면 막 이런데 정고점까지 와주고 막 이러면은. 그리고 심지어 얘는 태양광이고 요즘 주도 섹터잖아요. 이런 강했던 애가 지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한다. 무조건. 흥구석이 같이 갭 뜨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놈들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반대로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이슈도 아니고 뭐 그런 이슈 떨어졌다 봅시다. 뭐 그랬을 때 이런 걸 차트적으로 보면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오히려 이런 데 들어가야지. 막 올라갔을 때 이런 데서 올라가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한테 개쳐 맞아요. 보유자의 영역이야. 그리고 여기 저항도 엄청 심하잖아요. 저항이 엄청 심해. 그래서 누구는 팔고 나오고 싶을 때 거란 말이에요. 매물대가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접근하지 마라. 이 주요 골자가 이거예요. 얘 하지 마라. 꼭 그런 뉴스 때문에 그러면은 뭐 원유값 올라가고 막 불안해져 올라가겠지 하면서 장 초반에 엄청 세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거는 다 이런 지금의 고착 상태가 월요일 밤까지 유지되어 갖고 시장이 불안하다. 그럴 때 지금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지금 원유 그 선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거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유 선물이 실제로 반응해서 엄청 올랐다 해도 가급적이면 위험한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지 마시라. 차라리 얘네들이 그런 것 때문에 박살 난다? 그러면 이게 절호의 기회구나 하고 차라리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시장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세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장은 진짜 강하다. 그리고 첫 조정은 엄청난 기회다. 그리고 유동성이 엄청나다. 그리고 그 지수 때문에 빠그라지는 이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 강한 종목들은 무조건 저기다. 찬스다. 매수 찬스다. 안 그래도 D상다가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이런 거는 연유랑 상관없다. 원유 재료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원유 때문에 괜히 때려맞고 괜히 맞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다가 파편 튀어가지고 잘 가다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이 시황을 설명할 때 그런 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 찍는 겁니다. 그래서 흥구석이 하지 마시고 혹시나 지수 밀리면은 이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